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일하는 것이 당연한 요즘 세상. 그런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로그인이 주목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일자리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차 해소 희망위원장 김영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일자리 격차 줄이는 게 일이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옆에는 리차드 기어님 아니세요? 예, 저까지 시청자한테 욕먹게 하시는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제와 관련된 패스워드의 단서를 제공해 줄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학생들 가까이서 이제 보시니까 학생들 취업 스트레스도 적나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는요? 예, 예전에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어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래 걱정에 짓눌려서 사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깝죠. 대학 생활도 그런 낭만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취업 압박에 시달려서 사실 아무것도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죠. 우리 때문에 1, 2학년 때는 좀 입학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좀 놀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그러지도 못하고. 라떼는 돌 던지거나 한잔하거나 그때 그랬잖아요. 민주화 운동에 기여도 했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취업난이 지금같이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신입 기자 직접 뽑잖아요, 윤국장님이. 그렇죠. 네. 경쟁률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실제로 LG 헬로비전에서 기자를 뽑을 때 올 초에 120대 1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명 뽑는데 120명이 와가지고 그랬던 거고 올 6월에 뽑았을 때는 이제 30대 1. 그때는 좀 뽑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취업 관문이 굉장히 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요즘 정말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한 10년 전에는 이태백이라고 해서 20대 태반이 백수다 했었는데 요즘 청백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청년 백수와 관련된 맞습니다. 얘기겠죠. 예. 청년 백수 전성 시대인데요. 그만큼 이제 취업이 힘들고 또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공공부문, 그다음 업종에서도 이제 고부가치 업종이 몰려 있는 그렇게 우리나라 그런 산업 분포가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서울, 경기, 충남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편차가 이런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이럴 때가 또 친절한 브리핑이 필요한 순간이죠. 저를 늘 도와주는 우리 난영 씨. 도와줘요, 난영 씨. 네, 친절한 아나운서 김난영 여기 있습니다. 자, 영철 씨가 궁금해하는 대한민국 고용률의 현 주소,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시군 지역 고용률은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313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여 명이 증가했고요. 도 지역의 취업자도 207만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3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낸 곳은 경북 울릉군과 제주 서귀포시였고요.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경남의 거제시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청년, 고령층 간 고용률 격차가 컸는데요. 시 지역의 고령층 고용률은 50.2%인데 반해 청년층은 39.5%였습니다. 군 지역에서 격차도 무려 2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든 농어촌이든 청년층보다 고령층의 고용률이 훨씬 더 높았고요.
청년들이 겪는 고용 한파가 더욱더 매서운 모양새입니다. 보통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네, 도시와 농어촌 차이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77개 군 지역 고용률을 보면요. 67.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 지역 고용률이나 특광역시 구 지역 고용률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상황인 거죠. 고마워요, 난영 씨. 자, 근데 교수님, 도시보다 이 농어촌 지역의 고용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이 1시간만 농업에 종사해도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우리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20, 30대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채용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인력이 많아서 생긴 문제이고 네. 예, 그래서 지방 도시에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기자들과 함께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팍팍상. 한국이요, 외국이요. 취준생 스트레스, 취업이 필요해, 캥거루죠. 노장은 죽지 않는다. 아유.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0%라고 하는 게. 자, 0% 좋습니다. 연결해 보죠. 바로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부산의 보배 장보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장모 기자님 잘 저번에 우리 지냈습니까? 이상한 집 준다고 저한테 올 거냐고 했던 그분 맞죠? 네, 맞는데 왜 안 오세요? 오신다 하셨잖아요. 이거 일을 다 끝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장보영 네. 기자가 해운대 꼼장어예요, 꼼장어. 해운대 꼼장어 왜 무슨 얘기예요? 아주 취재를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꼼장어. 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괜찮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죠. 기자로서는 아주 만족해요. 꼼꼼하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해운대 꼼장어.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꼼장어님. 오늘 키워드가 0%잖아요. 그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저희 설마 취업률일까? 금리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업률이 0%면 말이 안 되고 네. 뭐 이게 0%는 0이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국 100대 기업입니다. 거짓말. 100대 기업 중에 부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단 하나도? 네, 에?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현대 기업 안에 든 기업 수는 29개에 불과합니다. 야, 그 100대 기업은 전마고 1000대 기업도 29개 뿐이라고 하면 야, 이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우리가 부산을 설명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기업들의 매출 총액이 총 30조를 넘겼었는데 원래는 이제 2020년 이 기준의 매출 총액을 보니까 27조 9,280억 원으로 3조가량이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전국 1000대 기업의 비중에 불과 1.2%에 불과하고요. 전국 시도 중에 8위에 그칩니다.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먹칠을 한 셈이 됐습니다. 대체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예, 부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포진돼 있었고요. 네. 예전에 신발이었고 뭐 고무. 지금 고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죠. 연쇄 효과가 발생해야지 이제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측면이 있죠. 울산이 서울보다도 평균 소득이 더 높아서 네. 충격적인 결과로 이해되는데 이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치 산업이 집중돼 있는 곳이죠. 산업 거점이 있거나 그다음 고부가치 업종이 포진돼 있는 곳일수록 소득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 이렇게 보시면 울산하면 또 김영철 씨 고향 아닙니까? 네. 제가 울산에 이렇게 버스 타고 시내 나가잖아요. 네. 이번 정찰력은 현대 자동차 1공장입니다. 다음 정찰력은 3공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장이 많구나. 다음 정찰력은 6공장입니다. 다음은 16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끝났네 해서 이번 정찰력은 현대자동차 16공장이고 다음 정찰력은 현대중공업 2공장입니다. 다시 또 공장이 시작이 돼요. 진짜 막. 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이 그 울산 전체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진짜. 아니겠네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무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의 임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난영 씨 사실입니까? 네, 영철 씨 많이 궁금하셨죠?
자, 2020년 4월 시도별 임금에 따른 근로시간 조사를 보면요.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전국 평균은요. 37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서울은 417만 8천 원, 경기도가 379만 2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338만 2천 원으로 하위권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40만 6천 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네, 지역별 임금은 고임금 업종이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집중해 있었고요. 울산도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울산 거주 근로자의 소득이 줄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전국 2위를 차지한 배경인데요. 하지만 음식, 숙박업 등 소규모 서비스 비중이 높은 제주나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는 강원 등은 임금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영철 씨,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고마워요, 나영 씨. 항상 이렇게 지역마다 격차가 있으면 그만큼 문제에 좀 더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지역마다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거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득 격차가 있으면은 내는 세금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세금이 덜 거치면은 이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적으니까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겠죠. 네. 집값 떨어지겠죠. 일자리 줄어들겠죠. 사람들 떠나죠.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네. 탈부산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수가 8만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청년 인구가 7만 3천여 명이에요. 전체 한 86%를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유가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부산하면 또 매년 9월달 되면 부산국제영화제도 열리고, 그렇죠. 네. 진짜 우리 부산 아까 0% 정말 들었는데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 수치가 진짜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장보영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부산 해운대 꼼장어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제2의 도시 부산이 품고 있던 놀라운 반전에 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들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퍼요, 유유. 그래요. 정말 파격적인 해법이 시급하네요. 네. 힘을 내요 부산 파워를 드는데. 힘을 내요 부산 파워. 네. 자,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각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막상 실을 거뒀다는 말은 듣기 힘든 것 같아요, 교수님. 지방자치가 이제 발전이 안 됐죠. 그래서 재정 자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빼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교부금에 의존해야 되죠. 교부금에는 꼬리표가 따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너무 이 중앙 수도권에만 재정이 많고 네. 나머지 기타적인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게 네. 고향세를 내면 어떠냐. 그쵸, 고향세 얘기하고 있어요. 세목을 바꿔가지고 내가 태어난 곳 혹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내 세금은 거기다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교수님? 예, 뭐 그런 목표를 가진 세금 이런 것이 이제 네. 쓰일 수 있죠. 그리고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목 조정도 필요하고 네. 독자적인 정책을 필 수 있는 기반 육성이 중요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뭐 고향세 이런 방식의 이런 특수 목적세도 또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공약으로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콩이하고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또 선택해 볼까요? 이번에도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사회와 거리두기인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네. 기자님 바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 지역 취재하고 있는 심다혜 기자입니다.
저번에 목동 학원가에 나가 있었잖아요. 자, 일단 키워드가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인가인데 사회와 거리두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오늘 주제가 또 일자리 격차다 보니까 뭐 서울은 좀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서울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서울은 그래도 상황이 좀 어때요?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통계를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제 2021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서울 고용률이 59.2%예요. 근데 전체 평균을 봤을 때 61.3%니까 오히려 서울이 이거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실업자가 92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얼마나 있냐 살펴보니까 무려 이제 전체 실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63.26%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저 퍼센테이지 듣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구직 단념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건데 올해 사상 최다 구직 단념자가 나왔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폭등했기 때문에 근로의욕 자체가 상당히 저하됐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구직 단념자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국장님,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진짜 놀라운데요. 이 사회적으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네. 지금 이 시대에 안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죠. 개천을 다 덮어버린 상태. 희망 사다리는 이제 이미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단념한다는 게. 취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육아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N포 세대, 뭐 3포, 5포 세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거지만은 결국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열풍, 광풍, 그냥 밤새도록 비트코인 값만 오르느냐 내리느냐 네.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심대 기자님 또 하나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경력 채용만 많이 할 거면 내 경력은 어디서 쌌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좀 신규 채용이 줄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액 500대 기업 중에서 무려 67%, 거의 70%가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을 하지 않겠다 또는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짜 듣고 있는데 저도 계속 착잡해지는데요. 절반 이상이 아예 뭐 신규 채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들도 참 심란하겠어요. 네, 그래서 직접 좀 청년들 요즘 어떤지 상황 듣고 왔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전에는 편의점이나 뭐 그런 간단한 뭐 일용직 알바 그런 것도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티오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줄어서 지금 약간 이력서를 넣고 싶어도 이렇게 못 넣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취업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쪽에 가까워서 일단 내 집 마련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정말 꿈 중에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세를 사는 것도 많이 어려운 형편이라서 보통은 저는 쉐어하우스를 살거든요.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되게 넉넉하시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잘 못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약간 분위기상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우울하죠. 진짜 막연히 힘들겠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안타깝고 그렇네요, 진짜. 네, 인터뷰에서도 나온 것처럼 청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뭐 취업난이나 생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 중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3명 중에 1명꼴로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해 11월에 서울 강서구에서 한 국내 항공사 승무원 20대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1억 5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고 원룸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승무원 생활이 힘들어져서 사실상 강제 휴직에 들어갔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서도 발견됐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런 유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진짜 그 승무원분 이야기처럼 안 그래도 이 힘든 고용시장에 코로나19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고용시장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코로나19가 언제 시작됐죠? 작년 초. 재작년 1년? 2019년 12월 예. 노동시장에 고용 충격으로 오기 시작한 건 2020년 3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지금 1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원래 안고 있던 문제, 청년 문제, 뭐 중고령층 문제 이런 문제에다가 이런 분들이 더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경기 회복도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수혜를 받는 업종과 기업들하고 그렇지 못한 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런 고용 침체의 문제가 완전히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고용에는 더 특히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 청년의 타격 심각하니까요. 네.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특단의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 우리 신대 기자님 오늘 감사하고요. 그 취업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신대 네, 기자님은?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기간을 사실 한 3년 정도 가졌거든요. 네. 그리고 한 100개 넘는 그 회사들 시험 보고 올해도 안 되면 난 진짜 구직 단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희 회사 그때 최종 합격하고 막 카페에서 소리 질렀던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소리 질렀던 게 기억나요? 네,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기분 살려서 소리 질러! 예! 아니, 근데 아까 별명을 막 지어주셨는데 혹시 용 국장님, 우리 신대 기자님 별명 있나요? 기자는 심층 안반수. 예. 왜죠? 안반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판을 정도로 취재를 아주 열심히 하죠. 심층 취재를. 예. 지금 하고 있네요, 바로. 네, 우리 심신 안반수 기자님. 근데 오늘 소식은 좀 우울한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안반수가 확 분출되는 아주 그럼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네. 파이팅! 아, 좋아요. 우리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 와닿게 전달해준 우리 신다혜 기자님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회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청년들의 현실에 관련된 키워드였는데요.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자리 찾아 산말리 국가가 나서야 국가가 좀 나서야 된다라는. 그렇죠. 단년 말고 다짐하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네. 이 취업률 진짜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교수님? 네? 대기업들의 행태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 안 하고 경력 채용 위주로 한다는 거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쌓은 노하우를 빼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고채용을 유도하는 정책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공동체가 나서야 된다는 표현이 있듯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한 주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기업도 또 사회 구성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얘기 나누는데 뒷부분에 오늘도 어필하는 기자님이 등장했어요. 지금 막 휴대전화를 흔들고 있어서 역시 또 기대가 되는데 너 이름이 뭐니? 따르릉 따르릉 나는 무석이야 정무석이야. 안녕하십니까. 따끈따끈하게 갓 입사한 신입 기자, 그중에서도 보기와 다르게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의 정우석입니다. 노래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약간 리드민 블루스 발라드 같았어요. 따르릉 따르릉 나는 무석이야 정무석이야. 이렇게 따르릉 노래 맞춰가지고 정말 패기가 남다른데 일단 외모도 그렇고 좀 인기 많죠? 인기 많았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인기 많나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 기재단 중에서 막내다 보니까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갓 취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어필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도 지금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친구들의 경우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서울로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서울이나 수도권에 취업을 하겠다면서 무작정 서울에 방을 잡고 맨 땅에 좀 헤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또 대전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고 서울에서 인턴을 시작한 친구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 서울로 많이들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전도 사실은 광역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인데.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 또 4차 산업의 도시라고 흔히들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 청년들에겐 놀거리가 없어서 노잼의 도시라는 이 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좀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요즘 세대에게는 문화시설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 당연히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돈을 적게 벌더라도 서울에 사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실제 제 친구들 중에 서울에서 보조미용사로 일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미용실을 직접 차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기회가 다시 온다면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교수님, 가르치는 학생들 어때요? 좀 비슷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노는 것들이 좀 중요한 모양인 것 같은데 노는 게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편이에요? 오래 일할수록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사기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888이었는데요. 네. 예전에 8시간 일하고 예전에 8시간은 충전해야 네네.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자는 시간이죠.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쉽지는 않죠. 이동해야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다른 일에 뺏기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호석 기자님, 높은 취업 문턱에 고생하는 또래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모두가 현재 청년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 힘든 것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힘든 것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게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쉽지 않겠지만 힘들수록 밥도 더 열심히 먹고 이렇게 웃어보면서 노력하다 보면 긍정의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뽑을 차례가 되는데요. 조직 단념족 광역시에 없는 것 특장부연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중에 눈에 띄는 거는 확실히 왼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조선의 몰락. 자, 조선의 몰락. 자, 조선의 몰락을 떼면서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 로딩 끝에 겨우 로그인에 성공한 경남의 소방차 표영민 기자입니다. 방금 경남의 누구라고요? 소방차 표영민 기자입니다. 성형과 제가 잠깐만 이거 시청자 여러분, 제가 혹시 경남의 소방차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그 소방차 맞죠? 네, 그 그룹. 네, 그렇죠. 자, 준비한 키워드가 조선의 몰락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하니까 갑자기 지금 조선시대 때 뭐 조선시대의 몰락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사적 조선 시대가 몰락한 것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메카 거제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야, 조선 산업 하면은 소위 말하는 정말 그야말로 돈 되는 산업 아닙니까? 네, 조선 산업 하면 예전에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업의 황금기라고 하면 1996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 10여 년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선주들이 돈다발을 직접 들고 찾아와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화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이 힘들었던 IMF 시기도 비켜간 곳이 바로 조선도시 거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제 지역 내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도시 거제가 돈이 아주 잘 벌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제 조선업이 몰락을 했습니다. 왜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좀 침체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의 빅3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근데 그 중에 두 곳이 이제 거제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이제 하지만 조선업 침체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뭐 이제 배들을 만들 인력은 상당히 많았는데 정작 만들 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인력들이 지금 거의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같은 이제 양대 조선에서 희망 퇴직은 물론 이제 구조조정까지 시행을 하면서 2017년 이후에 이제 통계청이 실시한 고용조사마다 2019년도까지 거제시가 실업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인수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제 대우조선에서 이제 인수하는 기업으로 넘어가면 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노릇일 텐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장님? 사실은 이게 조선업이라는 게 우리가 부상하기 전에는 스웨덴이 강자였어요. 스웨덴의 항구 도시 말메라고 있거든요. 크레인이 아주 골리앗 크레인, 대형 크레인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우리가 2002년에 사들여 옵니다. 해체 비용을 내면서 그 골리앗 크레인을 선적을 해가지고 그 수송선이 운송선이 이제 가는 걸 보고 말메 주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래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이제 망해가던 도시를 어떻게 또 되살렸냐면은 조선업이 망했으니까 다른 걸로 산업을 재편을 한 거예요. 지식가 기반의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벤처 캐피탈을 동원해서 다시 이제 또 다른 제3의 도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업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 좀 추진한다든지 지금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완전히 이제 한때는 탄광 산업이 부흥했을 때는 크게 융성을 했지만은 폐광이 이제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강원랜드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부활을 꿈꾸는 그렇게 해서 산업 구조 자체하고 맞물려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거제 조선 다시 부흥의 길을 걷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남의 소방차 우리 표영민 기자님, 여자친구 혹시 있나요? 저 결혼을 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그녀에게 빰빰빰 전해주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제가 요즘 경남의 소방차로 이렇게 방송에 많이 알려졌는데 약간 제가 뭐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좀 소방차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뭐 혹시 바이브의 윤민수 씨 아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남의 윤민수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우리는 이제 경남 소방차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윤민수라고 불리기 원하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될지 긴장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내분에게 그녀에게 전해주고 고맙습니다. 우리 표 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거제 조선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거제 반등 가자. 그렇죠. 진짜 반등 가자. 다시 부활 등등등. 자, 그 예전의 명성 진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여 일어나라. 네. 자.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준 기자단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의 소방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착한 지역의 메시지. 자, 이곳에는 지역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일자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자리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좋아요. 일 모르는 것도 물어봐주면 잘 가르쳐 주시고 물도 고쳐주고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고 그 점에서 뭐든가 다 좋아요. 때로는 선생님 같고 때로는 손녀딸 같은 고마운 사람들.
소문난 마을 해결사들을 찾아 전라남도 순천으로 따라가 봅니다. 28만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정원의 도시 순천입니다. 제작진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장화를 신고 올 거. 여기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 실을까요? 한쪽에다가? 가을을 맞아 땅콩을 수확하는 어르신을 돕는 한 청년.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어르신의 손이 닿지 못한 비닐하우스까지 꼼꼼하게 땅콩을 고루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손녀분이신가요? 얌전해. 얌전하다는 소리 뭔지도 모르지. 착하다고 말이야.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들 늙은이만 있다가 옆으로 온게 모르는 것도 물어봐주면 잘 가르쳐 주시고. 아까 낮에 갔을 때 고지서 왔는데 이거 무슨 고지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헬로비전 TV 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기 거기래요. 이것도 쌀만 먹으면 맛있다고. 10년간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 이 마을의 맥가이버가 된 성아 씨. 맥가이버라는 건 이제 마을의 해결사. 젊은 사람들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르신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거주하면서 주변 어르신들을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2018년 시작된 맥가이버 사업은 순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천에 사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주는 지역상생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는 빈집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런 빈집에 젊은 사람 한둘만 들어와 살아도 마을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보이시나?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찾아와 살 수 있도록 정착의 기본이 되는 집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순천시에서 5년간 무상 임대, 그리고 들어올 때 빈집 수리 비용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시의 지원에 힘입어 비어있던 집을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고친 성아 씨. 사람의 용기가 사라진 지 오래된 시골 마을 낡은 집은 그렇게 성아 씨의 새 출발과 함께하는 따뜻한 안식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되게 근데 사실 오기 전에는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다들 일자리도 없다 그러고 사람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필요한 일들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맥가이버가 되면서 생전 처음 목공도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도 익숙한 동네 어르신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원래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그 젊은이 농사가 쉬운 게 아니죠. 어때? 농사일은 그냥 하면 된다든지 안 돼. 그것도 맞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워야 돼. 성아 씨의 진짜 직업은 디자이너.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또 그 마을에서 마을 일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을 일을 의뢰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으세요. 본인들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은 몇 분 계셨거든요. 어떤 분이 창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회사를 만드니까 로고 디자인 해달라고. 재능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일석이조 맥가이버의 삶.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외지로 빠져나갔을 인구가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고 생활할 수 있는 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순천 역시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로 아침부터 분주한 일자리 센터. 순천시 말고요. 외지 서울부터 전국에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진로 탐색부터 자격증 준비, 취업 추천과 이력서 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취준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건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러는 저런 취업 걱정하는 거 똑같다 보니까 그렇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수상을 했어요. 일자리 표창장을 받았어요. 예, 그 정도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올해 7월 순천시 복지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수상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엄마! 아버지! 광수국이 와서 왔어요. 엄마가 여기 어머니라 부르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좋아요? 노인들은 비를 모르고 젊은 사람들 있으면 아파도 전화는 먹고 또 병원에도 듣고 하고 얼마나 좋아. 이제 다 돼가. 이제 내일까지 철거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대문은 금요일 날 달고. 마을에 온 지 4일 된 맥가이버 박서희 씨. 서희 씨 역시 순천시에서 지원받은 집에서 하나씩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다 철거가 되고 이제 아예 시멘 바닥도는 이제 흙이 됐거든요. 남편과 함께 새롭게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당황은 했는데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크게 나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제 고집이 세서 싫어도 이제 좋다고 하지 않았나. 학원 강사로 일하던 서희 씨. 올해 5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순천으로 과감히 이주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하신 분이 너도 한번 해봐 해가지고 네, 선배님이죠. 선배님이 이제 해보라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맥가이버 선배님. 전국의 청년들을 순천으로 향하게 하는 맥가이버 사업.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원래 도시나 이런 데서 되게 치이면서 살잖아요. 시간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여기 있으면서 좀 뭔가 재정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맥가이버 사업을 통해 순천 정착에도 성공하고 사업체도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 성진 씨. 솔직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젊은 사람이 시골 들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제 웬만큼 이제 젊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활기차진단 말이에요. 어른분들도 좀 낮게 말한 이 톤이었다면 세대가 왔어 이런 식으로 달라지세요.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분들도 제가 드린 건 아닌데 에너지를 받아가시고 저도 반겨주시니까 또 그 반가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좋아요. 기쁘기도 하고. 함께가 익숙해진 일상. 이거는 내가 예전에 쓰던 폰이라 고장나도 상관없는 폰이요. 할머님 분들은 좀 사진 찍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고 하면 찍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사진 보는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제 손을 한번 찍어주실래요? 톡. 맞아. 찍혔어. 손가락 터치 한 번에 찰칵. 할머니는 처음으로 휴대폰 사진 찍는 법을 배웁니다. 맥가이버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손자 손녀가 되어 조용하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거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시에서 이제 계속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생각만 해서 사실 뭐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와보면 알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오히려 또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일터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갈 때 반대로 시골 마을에서 공존의 아름다움과 꿈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순천 맥가이버 청년들. 이들의 당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진짜 맥가이버 사업으로 마을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청년들이 마을을 찾게 하는 순천의 사례를 함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빈집을 제공해주고 그 지자체는 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생기고 근데 궁금한 거는 저기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일단 순천시에서 맥가이버에게 매월 185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순천시가 월급을 주는 거니까. 저는 저희 이제 예전에 했던 대학생 때 했던 농촌 활동이 떠오르는데 우리 농활. 농촌 활동을 상시와 체계화된
방식으로 만든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세대 통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뭐 비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농활이 2021년 버전이 됐군요.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그렇죠? 네.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2 오늘은 일자리에 관해 생기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부터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사자성어, 팔자성어가 되겠네요. 네. 네.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지역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세상도 여러 가지로 뭐 흥망성쇠가 있듯이 지역도 우리가 본 것처럼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흥할 때는 또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망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음 또 재활, 부활의 또 꿈을 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비하고 산업 구조의 개편 이런 거를 잘 따라가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패스워드 지역만사 세옹지마로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격차를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하되 지금 우리 시대적 과제와 전맥해서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기후위기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문제나 돌봄 의료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과 결합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혁명에 결합하는 것, 그다음 코로나로 새로 생겨난 일자리를 그때만 그치지 않고 상시화된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잘 연결하고 이를 지역에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관광국폭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약속! 약속! 약속해줘.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경상북도에 사는 사람들 모두 주목! 경상북도가 개발한 공공배달 앱 먹개비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축하축하! 컨그레츄레이션! 경상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서비스되는 먹개비.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과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 한 가지는요. 민간 앱에서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국민재난지원금의 결제도 가능하다는 사실. 각 시군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선구매해 사용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칠 수 없는 경상북도의 공공배달 앱 먹개비. 이건 아주 특급 칭찬이야.